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분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원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입니다. 그래서 구리덩어리를 수없이 나누면 구리가루가 되고, 구리가루를 수없이 나누면 구리를 이루는 기본 입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글동글한 입자를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였습니다. 원자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양전을 띠고 있는 원자핵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서 돌고 있는 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한 원자 안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가운데 플러스 3의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보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 조각으로만 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 레고 조각들이 모이니까 하나의 레이싱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맥라렌이라는 레이싱 팀에서 실제로 의뢰해서 만들어진 이 실제 크기의 레고차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블록처럼 원자들도 서로 결합할 수 있을까요? 네,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나 다른 종류의 원자랑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면 의미가 없는 원자가 결합하면은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되는 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오존기체와 산소기체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오존기체와 산소기체는 같은 기체일까요? 우선은 오존기체와 산소기체는 모두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두 물질은 성질이 같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산소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이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오존기체는 호흡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존기체로 호흡을 했을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성층권 안에 존재하는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산소기체는 그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이 크지가 않습니다.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로서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분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미키마우스 모양이 물분자라고 배우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미키마우스 모양의 입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물입자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이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음, 물, 수증기 각각 다른 입자 배열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미키마우스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물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나 수증기를 액체로 만들었을 경우 음료수나 화학약품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냥 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 한 방울에는 이렇게 많은 물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입자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분자입니다.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합니다. 사실 원자의 대부분은 단독으로 있으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수소 원자도 단독으로 있으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 수소 원자는요,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 탄소 원자와 붙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소 원자끼리 붙어서 수소 분자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는 입자가 되는 것인데요. 수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입니다. 이런 수소 기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실험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여러분하고 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염산 안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인데, 여러분이 제가 학교에서 실험할 때는 좀 약한 걸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랑은 약 15% 정도의 염산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자 하고요. 우선 염산은 이제 좀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염산이고요. 자, 여기다 염산을 우선 넣어주겠습니다. 절반 정도만 채워지게 넣어주면 돼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할 거냐? 마그네슘 조각을 좀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조각을 좀 넣고요. 성냥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성냥까지 해보는 실험할 텐데 아마 성냥 실험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해보는 데 의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그네슘 조각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선 잘 보세요. 자,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품이 나고 있고 위에는 흰연기가 날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시험관을 막습니다. 시험관을 막을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렇게 수소기체는요, 그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포집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요.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잠깐 내려놓고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응이 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기체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지금 포집하고 있고요. 네, 반응이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막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집어요. 자, 뒤집은 상태에서 성냥불을 킬 겁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실험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뿅! 하고 소리 나는 거 들으셨어요? 둘, 셋. 오! 됐는데, 이게 수소기체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성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뿅!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녹화됐을 때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 이거 실험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녹화될 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자, 이렇게 실험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산하고 마그네슘이나 아연 기체가 금속이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소 분자가 불꽃에 닿으면 펑 하고 터지는 성질을 볼 수가 있었죠. 분자가 될 경우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얼음, 물, 수증기 또한 이제 물 입자라고 부르지 않고 물 분자로 부르게 됩니다. 이 물 분자는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수소 원자가 수소끼리 붙어 있으면 수소 분자가 되는 거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붙으면은 물 분자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점은 산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산소 원자의 크기랑 수소 원자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은 원자의 종류라면 크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산소 원자가 여기로 가면은 산소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2개 붙어 있으면 산소 분자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암모니아 분자와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소 원자의 크기랑 수소 원자의 크기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염화수소 분자는 여러분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액의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염화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염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염화수소 분자가 들어있는 물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염산입니다. 방금 전에 본 것과 같이 분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개로 되어 있는 원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수소 분자는요,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질소 원자 크기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같은 원자 2개끼리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존 분자처럼 같은 원자가 3개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결합이 되어 있죠. 같은 종류의 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원자끼리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분자가 꼭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헬륨이나 네온과 같이 원자가 하나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자를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기체나 그 네온 사인에 들어가는 네온 기체가 대표적으로 단원자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자세히 배우겠지만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가로줄은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족에 대해서만 배울 텐데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8족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18족에 해당하는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8족 같은 원소를 보고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이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즉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헬륨으로 예를 든다면은 비행선에 헬륨가스를 넣었는데 불에 되게 잘 붙으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안전한 기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러한 비활성 기체는 단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요, 밀폐된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들어있고요. 수소 원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산소 원자는 이렇게 큰 동그라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여 용기 안에 있는 수소 분자수, 산소 분자수, 수소 원자수, 산소 원자수를 각각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흰색 원은요, 수소 원자이고 큰 원은 산소 원자입니다. 그리고 분자를 따질 때는요, 뭉탱이로 세시면 됩니다. 수소 원자가 두 개 결합된 것을 보고 우리는 수소 분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걸 보고 우리는 산소 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 분자수부터 먼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수소 분자수는 세 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수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수는 6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 분자수도 한번 세볼까요? 뭉탱이로 세주라고 했죠?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산소 분자수는 4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수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래서 산소 원자수는 8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산소 기체와 오존 기체를 비교를 좀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산소 기체는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존 기체는 오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존 분자는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 분자와 오존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3개라는 개수와 배열이 조금 다른 구조지만 같은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각 분자를 이루는 산소의 원자수와 배열이 달라서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소 분자가 들어있는 산소 기체는 호흡에 이용되지만 오존 분자가 들어있는 오존 기체는 호흡에 이용되지 않죠. 즉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겁니다.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오존 기체 같은 경우는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이루면서 자외선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자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입자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 배열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런 원자의 종류와 수, 배열이 다르면은 분자의 성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성질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자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물 원자라고 해요? 물 분자라고 해요? 그렇죠.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산화탄소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와 같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두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인 까닭을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1개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1개가 들어있는 분자라고 해서요.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으면서 탄소 원자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나 배열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일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4번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죠? 그래서 탄소 원소 그리고 산소 원소 이렇게 2종류였죠. 그래서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의 수는 총 몇 개입니까?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를 방금 전에 비교했을 때 그 구조가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몇 가지 분자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2개가 있죠. 질소 분자 같은 경우는 질소 원자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질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3개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물질일까요? 그렇죠. 암모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모니아 분자이다. 맞는 말이고요. 분자의 수는 1개이다. 만약에 암모니아 분자가 2개라면은 이런 게 똑같이 1개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는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분자 수는 하나입니다. 질소 원자 수는 몇 개이다? 하나. 수소 원자 수는 3개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질소라는 원소 한 종류랑 수소라는 원소 한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2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4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원소와 분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알파벳을 보고 우리가 원소기호라고 합니다. 이 원소기호와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